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아룰라 지역은 오래전부터 갈증의 땅이라 불렸다. 이곳 주민들에게 물은 곧 생명 그 자체였지만 65년이 넘도록 그들은 맑은 물 한 모금 구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지하수를 퍼올려도 염도는 4.5%에 달해 바닷물보다도 짰다.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저주의 물. 사람들은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물 배급소로 향하는 첫 차를 놓치면 그날은 하루 종일 물 없이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낡은 트럭에 빈 물통을 가득 싣고 25km를 달려 배급소에 도착하면 이미 수백 명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배급량은 하루 한 사람당 20리터. 씻고 요리하고 마시고 가축까지 먹이는 모든 걸 합쳐야 하는 양이었다. 물은 아이들 울음소리보다 무겁게 사람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룰라 수자원 청장이자 사우디 왕실의 먼 친척인 함단은 누구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더 큰 고통은 가정 안에 있었다. 손자 8살 시루야가 신부전증으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 의사의 말은 단호했다. 깨끗한 물이 없으면 시루야는 6개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아이의 입술은 종이처럼 갈라지고 작은 몸에는 의료장치가 연결돼 있었다. 혈색은 이미 사막의 흙처럼 메말라 있었다. 함단은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매일같이 중얼거렸다. 내가 청장이라 불리면서 손자 하나 살릴 물도 구하지 못하다니 절망과 무력감은 그를 밤마다 무너뜨렸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마음속 깊이 맹세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에게 맑은 물을 보여주겠다. 함단은 이미 15년 동안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불러들였다.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GE, 일본의 미쓰비시, 중국의 대기업, 프랑스 베올리아, 심지어 이스라엘 기업까지. 그러나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독일은 12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사막의 열기를 견디지 못했고 미국은 잠수함 기술을 적용했지만 모래폭풍의 전자장치가 모두 타버렸다. 일본은 시설을 지었으나 운영비가 천문학적이었다. 중국의 설비는 싸고 빨랐지만 몇 달 만에 부식돼 쓰레기가 됐다. 프랑스는 설계만 하다 철수했고 이스라엘은 정치 문제로 시작조차 못했다. 15년 동안 8개국이 도전했고 50억 달러가 사막에 묻혔다. 세계는 아룰라를 불가능의 땅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제 함단에게는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루야가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는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다. 신부전증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남은 시간은 6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함단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마지막 도전을 해야 한다. 그는 긴급 국제 입찰 공고를 작성했다. 조건은 단 하나. 72시간 안에 시운전에 성공하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 독일은 준비만 1년이 걸렸고 미국도 최소 6개월은 필요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6개월을 기다리다가는 시루야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원들은 모두 반대했다. 청장님, 이런 조건으론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미친 조건입니다. 그러나 함단은 고개를 저었다. 시루야에겐 6개월이 없다. 지금 당장이라도 물을 가져와야 한다. 사흘 뒤 놀랍게도 단 한 곳에서 답장이 도착했다. 한국의 K워터였다. 답장은 짧았다.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48시간이면 됩니다. 함단은 믿기지 않았다. 독일도 미국도 실패한 일을 고작 5명의 엔지니어가 컨테이너 2대로 해내겠다고. 그러나 더는 선택지가 없었다. K워터 팀이 사우디 남서부 아룰라에 도착한 날 함단은 처음엔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5명 모두 체구도 크지 않았고 장비라 해봐야 컨테이너 2대와 캐리어 몇 개뿐이었다. 독일이나 미국 팀이 수십 명, 수십 대의 장비로 도전했던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달랐다. 팀장 강태원은 유창한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고
현지 전통 음식을 존중하며 손으로 함께 먹었다. 독일 팀은 포크를 요구했고 미국 팀은 햄버거를 찾았었다. 그 작은 차이에서 이미 진심이 전해졌다. 버려진 독일 설비를 둘러보던 강태원은 말했다. 쓸만합니다. 파이프는 멀쩡하고 탱크도 청소하면 됩니다. 전기 설비도 살릴 수 있어요. 다른 나라가 실패의 무덤으로 본 것을 한국팀은 가능성으로 보았다. 컨테이너에서 꺼낸 것은 냉장고만 한 스마트 담수화 모듈이었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이 작은 게 하루 1,000톤을 처리한다고. 그러나 최윤서 박사가 얇은 그래핀 필터를 꺼내 시연을 했다. 지하수 샘플을 부은 순간 맑은 물이 흘러나왔다. 주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설치는 번개처럼 진행됐다. 낮 기온은 섭씨 47도를 넘었지만 한국팀은 웃으며 땀을 흘렸다. 한국 여름도 이만큼 덥습니다. 파이프를 연결하고 전선을 매설하는 그들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아이들이 모여들자 김밥을 나눠주며 함께 웃었고 휠체어에 앉아있던 시루야에게 다가간 강태원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내일이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약속할게. 시루야의 눈이 빛났다. 그러나 첫 시운전은 실패였다. 모래가 필터를 막았고 전기가 끊겼다. 모두가 좌절했지만 한국팀은 당황하지 않았다. 버려진 독일 필터를 개조해 전처리 장치를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의 트럭 15대 배터리를 연결해 발전기를 대신했다. 다시 펌프가 돌기 시작했고 마침내 파이프에서 투명한 물줄기가 흘러나왔다. 주민들이 달려와 물을 맛봤다. 맑다. 65년 만에 진짜 물이다. 그러나 강태원은 말했다. 아직 아닙니다. 24시간 연속 가동해야 진짜 성공입니다.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둘째 날 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사막 특유의 모래폭풍이 몰려왔다. 시속 100km가 넘는 모래바람이 모든 것을 덮쳤다. 직원들은 멈춰야 한다고 했지만 강태원은 고개를 저었다. 멈추면 필터가 굳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5명의 엔지니어는 보호장비를 입고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다. 수동으로 역세척을 반복하며 필터를 지켰다. 4시간 동안 교대로 버티며 장비를 살려냈다. 그러던 중 장비 확장을 위해 땅을 파던 곳에서 뜻밖의 돌 구조물이 발견되었다. 아치형으로 이어진 고대의 수로였다. 600년 전 사막 부족이 만든 물길이었다. 다른 나라들은 폐허라며 무시했지만 한국팀은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 수로를 살리면 더 큰 물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합세했다. 남자들은 돌을 나르고 여자들은 흙을 퍼날랐다. 아이들마저 물동이를 날랐다. 그리고 마침내 수로와 담수화 시설이 연결되었을 때 거대한 물길이 사막을 가로질렀다. 맑은 물이 흐르자 원로들이 무릎을 꿇고 울었다. 조상들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때 시루야가 힘겹게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켰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진짜 강이 생겼어요. 함단은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다. 셋째 날 아침,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아룰라에 도착했다. 그는 작은 모듈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을 직접 마셔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에비앙보다 낫군. 그리고 선언했다. 한국은 우리의 기술자가 아니다. 우리의 동반자다. 그는 아룰라를 물의 도시로 지정하고 5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한국에 맡겼다. 동시에 중동 200개 도시에서 협력 요청이 쇄도했다. 1년 뒤 남서부 아룰라는 완전히 달라졌다. 강변에는 농장이 들어섰고 토마토와 수박이 자라났다. 카페와 호텔이 생겨나고 관광객이 몰려왔다. 주민들의 생활은 100배 나아졌다. 무엇보다도 시루야는 건강을 되찾았다. 아이는 또래들과 강에서 수영을 하며 소리쳤다. 나도 언젠가 사람을 살리는 과학자가 될 거야. 90세가 된 파티마 할머니는 강둑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동쪽 바다 너머 작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가져다 줄 거라는 내 꿈이 맞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다. 사람을 향한 진심, 편견을 넘은 신뢰,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인류의 기적이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아룰라의 강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었다.